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이 2차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급 방식은 천차만별,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일단 그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확인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어제 그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여기는 안 들어가셨죠? 예, 근데 멤버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일단 보류하자. 지금은 음,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모았다고 하던데 혹시 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저도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음,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우선 뭐현 시점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니까 그런 방역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가운데 피해 상황이 어떠냐를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음. 아니냐는데 좀 공감대가 우선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좀 그 이게 좀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정말로 보류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예, 추석 전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논의가 보류되어 버리면 사실상 이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는 계층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므로 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도 음.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또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또 네.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논의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 맥락을 좀 더 살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쉼표를 좀 찍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네, 국민의 고통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뭐 불가피하게 큰 경제적 타격이나 또 예, 심지어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타격을 입는 계층들이 음,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보고 예.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네,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이제 큰 공감대는 일단 좀 그 잡힌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느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데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선별지급 쪽을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 드린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재정 여력을 조금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그러면 3차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지원금? 어, 아니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네. 어, 지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주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봉쇄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인 피해나 생활상의 피해가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음. 그때는 뭐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지요. 경기 부양책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재정 여력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네.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중위소득 이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좀 1차 그 재난지원금보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딱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난 4월달 논의할 때를 좀 보니까요. 예.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 보면 1인 가구는 월 176만 원의 소득이 네. 있을 경우 그걸 딱 중간이라고 그럽니다.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375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 한 1,000만 가구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급 대상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급액은 1차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니까 최상위의 10% 가구조차도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소득이 감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느 계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감당하기가 조금 그래도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추가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게 혹시라도 부자에 대한 적대성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재정 때문에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문자 중에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인생은 즐거워님 국가 재원도 생각해야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3135님은 아예 재난지원금 주지 마세요. 별 도움 안 되고 국가 재정만 고갈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줄 거면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재정 문제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적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근데 관련해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재정 문제만은 꼭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43.5% 수준이라고 하니까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건 좀 성급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공무원들 임금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고 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공무원들 임금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에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는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은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니까 이제 어떤 맥락의 또 이야기냐면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이제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이랬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공직자 같은 여기서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던데요. 공직자 같은 임금이 삭감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던 층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위공직자는 지난번에도 30%를 기부하기도 했고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도 30% 세비를 기부해서 수해 피해에 물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간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기부를 한다든지 공무원
언급을 좀 동결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때일수록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예.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막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럼 이런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상위 1%의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던데요. 그것도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여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예. 그 취지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득 과다를 떠나서 모든 계층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네. 거기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다시 돌려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의 확산세를 잡는 게 일단 이제 발등에 불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제압은 안 될 거다라고는 WHO의 이야기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갑자기 V자로 급반등할 여지도 별로 없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그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1차 때 이미 나온 바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본소득의 맥락은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기본소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현재 제기되는 기본소득론은 그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다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자거나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복지 수준은 현 수준보다 훨씬 후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의 취약계층에 주어지는 복지들, 선별적 복지들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면 그건 또 우리나라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추경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점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간호사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간호사분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 부족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할 때 좀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원도 좀 그 포함을 시켜달라고 아주 간곡히 이야기를 하던데 좀 검토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젯밤에 국무총리와의 대화에서 그 대학 전공의들이 일단 코로나 진단 등이나 치료 진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나 또 의료 인력들이 더 많이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의대 정원도 적극 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또 현실적인 지원들도 많이 늘려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